그 아이 내 손자 맞아? 애를 낳았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구니? 강주의 아이가 태어나고 백지연이 아이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풀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다림이 패밀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서강주가 이다림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지승그룹 디자인팀의 송년회 자리였습니다. 상무님,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죠. 회식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제맛입니다. 한 부하 직원이 다가와 서강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서강주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어 조용히 보내버렸습니다. 내버려둬. 나는 이 정도가 좋아. 짧게 대답한 서강주는 다시 한번 잔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다림이가 애를 낳았대. 차태용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이 순간 멈추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서강주는 고개를 돌려 차태용을 바라보며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다림이가. 뭐라고? 서강주의 눈빛은 흔들리며 차태용을 겨눴습니다. 차태용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꽉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대. 그 아이 너랑 닮았대. 그 말은 서강주의 귓가에서 폭발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서강주는 술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차태용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이다림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 후회할 거야. 차태용은 조용히 말했지만 말 속에는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강주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후회라니. 내가 뭘 후회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차태용의 말이 진실일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서강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송년회장을 떠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문을 바라보던 서강주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일까? 내가 정말 아이의 아버지인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렴 세탁소 앞에 도착한 서강주는 망설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탁소 안,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다림은 조그마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강주의 발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고동쳤지만 입술은 굳게 닫힌 채였습니다. 내 아이일 리 없어. 서강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맴도는 차태용의 목소리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닮았다는 말이 자꾸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다림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서강주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가 부러질 듯 꽉 잡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점점 더 커지던 순간 서강주는 다시 차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맞는 걸까? 서강주는 속으로 되뇌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청렴 세탁소 앞에는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강주는 두 손을 주머니 속에 깊이 찔러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도 발은 그 자리에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세탁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여기에 있어? 이다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강주의 가슴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서강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아빠인 거 맞아? 이다림은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서강주. 그 말은 서강주의 가슴을 단단히 조인 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강주는 한 걸음 이다림에게 다가서며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는 더 깊은 떨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늦었어도 좋으니까 기회를 줘. 다림아, 난 너랑 우리 아이와 함께하고 싶어. 서강주의 고백은 마치 벼랑 끝에서 내뱉는 마지막 호소처럼 들렸습니다. 이다림은 서강주의 말을 들으며 눈을 깔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상처받기 싫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다림의 손은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주먹을 쥐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서강주는 이다림의 침묵을 보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다림아, 부탁이야. 난 정말 잘할 수 있어. 이제부터라도 우리 셋이 같이 살자.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다림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잘하겠다고 해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르잖아. 그 말에 서강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절실한지 이다림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얼마나 내가 널 힘들게 했는지도 알아. 하지만 다림아,
난 정말 너랑 우리 아이와 함께하고 싶어. 나한테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고 싶어. 이다림은 고개를 돌려 세탁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자신의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녀의 눈가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다림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으며 서강주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면 내가 내 진심을 보여봐. 하지만 한 번만 더. 날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야. 서강주는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다림아. 정말 고마워. 세탁소 앞.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서강주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다림의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던 희망의 불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강주는 백지연의 집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갈라질 것처럼 뛰었지만 문을 두드릴 때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백지연이 문을 열자 서강주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줘. 다림이 없으면 난 안 돼. 서강주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지연은 그를 내려다보며 두 손으로 서강주의 팔을 강하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손길은 거칠었고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일어나. 이런 꼴 하지 마. 그러나 서강주는 버티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백지연은 차갑게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너까지 망치고 싶지 않아. 이다림 같은 여자는 안 돼. 그 말에 서강주는 입술을 꼭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삼키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다림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생각해줘. 그러나 백지연은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강주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지만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백지연은 혼자 청렴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이다림과 직접 마주할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탁소의 마당에 다다랐을 때 백지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당에는 이다림이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며 아기를 토닥이고 있었고 아기는 이다림의 품 안에서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백지연은 그 광경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아기의 미소는 너무나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백지연은 문득 어린 서강주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강주가 아기였을 때의 웃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지연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얼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내 손주구나. 백지연은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이며 복잡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다림은 백지연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채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엄마가 여기 있어. 백지연은 다시 한번 서강주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서강주에게 속삭였던 말이 이다림의 목소리와 겹쳐 들려왔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낀 백지연은 재빨리 돌아서서 세탁소를 떠났습니다. 백지연의 마음에는 이제 복잡한 갈등 대신 아기에게 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난 저 아이를 외면할 순 없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녀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맑은 햇살이 예식장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중앙 통로를 따라 서강주와 이다림이 손을 맞잡고 서 있었습니다. 신부의 하얀 드레스와 신랑의 단정한 턱시도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결혼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백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강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서강주는 백지연의 표정을 살피며 긴장한 듯 했지만 백지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백지연은 서강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백지연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강주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결혼식의 순간순간이 지나갈수록 이다림의 눈가에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서강주와 함께 손을 꼭 잡은 채로 서 있는 그녀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강주의 얼굴을 보며 이다림은 과거의 힘든 시간들 속에서 서강주가 했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늦었어도 좋으니까 기회를 줘. 다림아, 난 너랑 우리 아이와 함께하고 싶어. 그 고백은 이다림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눈물 너머로 미소를 지은 이다림은 서강주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야. 결혼식장 한쪽에서 아기는 할머니인 백지연의 품에 안겨 작은 손으로 백지연의 뺨을 만지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백지연은 아기를 바라보며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했습니다.
서강주와 이다림은 서로를 향해 눈을 맞추며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은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하며 사랑의 시작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다림아, 나 정말 너랑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야. 약속해. 서강주의 목소리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다림은 그를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셋이서 함께 할 거야. 영원히. 가족들은 한데 모여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아기의 웃음소리가 배경처럼 울려 퍼졌고 가족의 따뜻함은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강주와 이다림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